연방하원이 임시 예시안 처리 시한을 몇 시간 남기고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해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경고된 가운데 LA의 한 유명 식당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시애틀에서 한인 버스 기사가 노숙자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도주 중인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LA의 유명 쇼핑몰에서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손님들 사이에서 몸싸움과 강도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수천만 명이 겪고 있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최초의 약물이 승인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셧다운 시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 한도 폐지 조항은 빠졌는데 대신 내년 정부 예산을 줄이고 부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The bill is passed. 연방의회가 임시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내년 임시 예산안에 표결을 붙여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3월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We are excited about this outcome tonight. We're grateful that everyone stood together to do the right thing. And having gotten this done now as the last order of business for the year, we are set up for a big and important new start in January.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임시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자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부채 한도 폐지를 요구하며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공화당 측이 합의를 번복하고 이로 인해 타결의 난항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 위기까지 고조되자 결국 공화당은 부채 한도 폐지에 대한 내용을 빼는 대신 내년 부채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더 높이고 정부 지출을 2조 5천억 달러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The reckless effort to remove the ability for the American people to have a real discussion in terms of fiscal responsibility by trying to jam a debt ceiling suspension into the legislation at the 11th hour was not sustainable.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의결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긴 상태입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백악관 모두 이번 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셧다운 위기를 넘긴 의회는 내년 3월까지 예산 본안에 대한 합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부채 한도에 대한 양당의 의견 차가 확실히 좁혀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예산 본안이 통과되기까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어제 굴과 조개의 노로바이러스 위험성을 전해드렸는데요. LA의 한 유명 식당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집단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3일 할리우드 팔라디움에서 개최된 LA 타임즈의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에서 참가자 8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행사에 참여한 유명 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인 프로비던스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LA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곳에서 제공된 캐나다산 페니베이 브랜드 생굴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설사와 복부 경련, 메스꺼움과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LA 공중보건국이 생굴과 조개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경고했으며 주민들에게 섭취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새벽 근무를 하던 한인 버스 운전기사가 노숙자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3시쯤 워싱턴 대학교 인근에서 메트로버스를 운전하던 59살 숀 임 씨가 노숙자였던 한 승객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임 씨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승객 1명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몸싸움으로 번지자 버스를 길가에 세웠고 용의자는 임 씨를 골목으로 끌고 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53살의 리처드 시트렉을 용의자로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시트렉을 목격하는 즉시 신고하되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r. Sitzlak is a 53-year-old white male with brown eyes and brown hair. He is 6 foot 5 inches tall and weighs approximately 195 pounds. He is believed to be armed and dangerous, so if you see him, please do not approach him. 앞서 시트렉은 지난해 11월 룸메이트 살인 혐의로 체포됐지만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임 씨는 지난 9년간 메트로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특히 부인이 낮에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야간 운전을 해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노조는 임 씨를 기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10,000의 현상금을 내걸고 용의자 제보를 당부했으며 운전기사의 안전 강화 조치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LA 인근의 유명 쇼핑몰에서 주차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폭력과 강도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시타델 아울렛 주차장에서 한 모녀가 주차 공간을 막고 있던 차량에 경적을 울리며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차량에서 내리자 폭력이 발생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다른 차량에서 내린 4명의 여성과 남성 1명은 피해 여성에게 폭언과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붓고 음료를 던지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으며 가해자 가운데 1명은 피해자 차량의 문까지 열고 지갑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입술이 터지고 찰과상과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으며 도난당한 지갑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3,000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건 직후 도주했으며 셰리프국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연말 연휴 동안 약 1억 2천만 명의 미국인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는 연말 연휴 기간인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수는 1억 1,93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만 명 증가한 수치로 2019년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약 90%에 해당하는 1억 70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하고 약 785만 명이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항과 도로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금요일과 일요일인 20일과 22일, 27일과 29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여행 시간은 평소보다 최대 30%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약 990만 명이 장거리 여행에 떠날 것으로 전망되며 870만 명은 자동차를, 90만 명은 항공편, 30만 명은 기타 이동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폭풍이 다가오면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전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지역에 최대 0.35인치의 비가 내리고 노스베이 밸리 지역에서는 최대 3인치에 달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노스베이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 위험이 높아지고 해안과 고지대에서는 돌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 주 화요일 더 강력한 폭풍으로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최저 기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 포틀랜드 등을 잇는 고속도로 5번을 따라 여러 차례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며 연말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운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무장 용의자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유니언 스퀘어 인근에서 검은 차량을 몰던 용의자가 전기 자전거 운전자를 추격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10대 소녀 2명을 들이받고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10대 소녀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를 낸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약 7시간 뒤 새벽 1시 30분쯤 경찰이 차량과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해 포위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해 숨졌습니다. We do have witnesses that witnessed the incident. We have the victims that were hit by the car. We have video evidence, so it's all of that pieced it together. The officers did a tremendous job just putting all that together, figuring it out, and then working to make an arrest. 당국은 용의자가 유니언 스퀘어의 디올 매장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뺑소니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수면 무호흡증을 위한 약물이 승인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승인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도중 상부 기도가 막혀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 중풍, 그리고 치매 등에 걸릴 위험이 높은 질병입니다. 제파운드는 지난해 7월 FDA가 승인한 비만 치료제로 제조사에 따르면 제파운드를 사용한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20%를 감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제파운드를 사용한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크게 완화됐다는 2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수면 무호흡증은 미국 내 무려 3,900만여 명의 성인들이 겪고 있으며 성인 4명 중 3명이 겪는 흔한 질병으로 대부분 비만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전역으로 유통된 유명 코코넛 워터에서 박테리아가 번식할 위험이 제기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시중에 판매 중인 하리토스 코코넛 워터 음료 캔에서 밀봉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박테리아가 번식할 위험이 제기됐다면서 미 전역에서 해당 음료 200만 캔에 대한 리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하리토스 코코넛 워터 12캔 묶음 제품으로 뉴욕과 뉴저지, 미시건주 등 29개 주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박테리아가 번식한 음료를 마실 경우 자칫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키는 중독성 보툴리즘을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즉시 폐기하고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가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결함으로 약 7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일부 테슬라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등이 주행 중 작동하지 않으면서 운전자가 타이어 공기압 저하를 인식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7년에서 2025년식 모델 3와 2020년에서 2025년식 모델 Y, 그리고 2024년 사이버 트럭으로 모두 69만 4,304대가 포함됩니다. 테슬라 측은 이번 문제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7월에도 차량 후드 결함으로 약 185만 대를 리콜한 바 있으며
사이버 트럭은 올해에만 7번째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12.3 내란 사태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에 열린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회동에서 정보사령부에 계엄이 선포되면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씨는 이에 앞서 11월 중순에 체포할 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도 정보사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보름 전인 지난달 17일 국군 정보사령부 정모대령은 같은 정보사 소속 김모대령으로부터 A4 용지 10장 분량의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롯데리아 계엄 회동의 참석자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한 특수요원들을 선발했습니다. 계엄이란 글씨가 적힌 서류의 출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 대령은 정 대령에게 서류에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선관위 명단과 본인이 할 일을 메모하고 파기하라고 말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정 대령의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서류에는 전산부서, 정보보호부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 선관위 각 부서 직원 30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고 정 대령에게는 이들이 출근하면 회의실에 가두는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틀 전에 열린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회동에서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노 씨는 당시 계엄이 발생하면 해야 할 임무를 설명하면서 노태학을 확인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정 대령은 밝혔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다시 선관위 직원 체포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가 보내준 사진 2장으로 이름과 함께 사진이 붙어있는 중앙선관위 편성표였습니다. 2-3명을 제외하고는 노상원 씨가 전달한 명단과 달라 문 사령관에게 얘기하자 문 사령관은 다음 날 아침 인사과에 가서 명단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요원들에게 임무를 알리자 선관위 직원들이 저항하거나 얼굴을 알아볼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케이블 타이나 두건, 마스크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2인 1조로 회의실로 데려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정 대령은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그런 준비를 했던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 대령은 문상호 사령관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가 끝난 뒤 정 대령과 김 대령을 불러 자신이 국방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언급하라며 말 맞추기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앞서 보신 것처럼 계엄 이틀 전에 정보사 지휘부와 만난 데 이어서 계엄 당일에도 이른바 2차 햄버거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회동의 참석자는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전 현직 군 장교였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8시간 전인 12월 3일 오후 2시 반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앞 롯데리아를 찾았습니다. 곧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3명과 만났습니다. 4시 3분까지 1시간 반가량 머물렀습니다. 그냥 검은 옷 차림이었어가지고 그것만 봤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시라고 하셨습니다. MBC 취재 결과 노 전 사령관이 만난 3명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전 현직 군 장교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부실, 축소수사 혐의로 구속된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 당시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최고 지휘부와 만난 데 이어 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군사경찰을 운용하는 군 최고 수사기관 출신들과 모인 겁니다. 두 번의 햄버거 회동에 모두 참석한 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유일합니다. 노 전 사령관은 첫 번째 햄버거 회동에서 정보사의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2차 회동에 특히 전직 수사본부장이 동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잡기 위한 군 체포조 동원을 넘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직속 사설계엄 수사팀 구성을 지시받은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맡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차장은 현재 모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국방부 수사본부장을 지낸 김모 전 대령에게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2차 햄버거 회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희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조본의 두 번째 소환 통보인데요.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의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8일 조사받으라는 공조본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새로 날짜를 정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이 출석 거부 논리로 삼았던 기관 간 경쟁적 수사 상황이 정리된 만큼 더 이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구실은 사라진 셈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성에는 일주일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소환에 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지난주까지는 메디컬에 대하여 10번에 나누어서 관련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MBC 아메리카 MJ보험 메디케어라고 입력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버드 캘리포니아 등록기간에 맞추어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캘리포니아의 등록기간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내년 1월 1일부로 플랜을 변경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와 같은 플랜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연방 가난지수의 소득 기준 변경에 따라 가지고 있는 플랜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뀔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버 94 HMO 플랜을 가지고 있던 분이 소득 기준 변경으로 실버 87 HMO 플랜으로 자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Certified Agent, 즉 자격증이 있는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거나 하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셔서 2025년 예상 소득에 맞추어서 플랜을 변경하거나 필요에 따라 소득 증명이나 기타 문서, 즉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자격 조건 서류를 제출 또는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소득 증명은 전년도 세금 신고서나 급여명세서 또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면 실업수당 서류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을 현재 시점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 즉 작년까지 세금 보고한 자료는 소득이 많지만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은퇴를 하셔서 내년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테스테이션 폼이라는 소득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플랜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보조금이 끊기게 되므로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보험료 전체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끊긴 걸 모르고 몇 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된다면 몇백 불에서 몇천 불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등록되어 있는 소득과 연말까지 소득을 비교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초과되었다면 2024년도 세금 보고 전까지 개인은퇴연금 계좌를 오픈하여 연금을 넣으셔서 소득을 줄이시고 세금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넣으실 수 있는 금액은 50세 미만은 $7,000이고 50세 이상은 $8,000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계좌를 각각 오픈하셔서 50세 미만은 $14,000, 50세 이상은 $16,000까지 넣으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